이제 학과가 다 비슷해. 이 학과도 괜찮고 이 학과도 다 유사해. 내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되지? 이럴 때 대학 어디가에 드디어 이제 2025학년도 수시 결과가 다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과연 서울대학교 입시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 결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죠. 그러니까 작년에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내신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올해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의대, 치대, 약대, 수의학과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을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일반 전형에서 이제 상경계열을 모아서 상경계열의 등급 커트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경계열은 경영 다음에 경제고, 그 다음에 농경제 소비자로 가니까 그런 등급 커트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 공학 계열의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 뭐 조선해양공학과 이런 데서 비교과를 맞추는 학생들이 없죠. 이런 학과들은 수과학에 대한 교과 보내낼 것이 깊게 하면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공학계열의 인기학과에 내신 컷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과연 내가 저런데 비교과가 없는 데를 갈 수 있을까?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 심층적인 어떤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신 등급 컷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 등급 컷이 나오지 않아. 3명 이하일 땐 발표가 안 되거든요. 근데 3명보다 많은데도 발표가 되지 않은 것. 그럴 경우에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영재고 합격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등급 컷이 나오는 학생이 3명 이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학과들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서 70% 컷이 2.5등급 이하인 학과들. 이런 학과들이 이제 70% 컷이 어디까지 이제 갔는지 이런 학과들을 보면은 충분히 3등급 때까지 또는 심지어는 4등급 때까지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과가 다 비슷해. 이 학과도 괜찮고 이 학과도 다 유사해. 내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되지? 이럴 때 2024, 2025년도 비교 분석을 통한 어떤 지원 전략,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성공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분석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합격생의 고교 유형별 현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를 알 수 있죠? 50% 컷하고 70% 컷을 갖다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서울대 지역균형 보면은 일반고하고 자공고 비율이 얼마죠? 거의 96%가 되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지규는 50% 컷, 70% 컷이 다 일반고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은 안 그렇죠.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일반고하고 자공고 비율을 합치면 29.2%와 1.5%니까 30.7%죠.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50% 컷하고 70% 컷이 다 특목고 자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들은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고 학생들도 충분히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50% 컷까지는 합격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생의 고교 졸업 연도별 그 현황.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졸업생들한테는 서울대를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보면은 재학생 비율이 91.6%예요. 조기 졸업이 4.4%예요. 조기 졸업 과학부 학생들이죠. 과학부 2학년 학생들을 갖다 재학생이라 본다면 96%가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생이 뽑히는 비율은 재수생이 3.3%, 삼수생이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졸업생들은 서울대를 수시로 넣는 것은 제가 가급적이면 말리고 있죠. 바로 이런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의치약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제 서울대가 2024년도에 어디까지 됐냐. 서울대 지역균형의 1단계 된 학생들을 보면은 다 1.0에서 1.04 등급이 34명이었고, 1.05, 1.09, 8명이었고, 1.2, 1.19가 14명이었죠. 그런데 요번에 70% 컷이 1.06인가 이렇게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1.1등급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중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서울대 지역균형은 분명히 의예과가 저는 그 경쟁률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을 보더라도 일반 전형은 어디까지 합격을 했죠? 1.5등급에 2명, 1.6등급에 1명. 그럼 1.4등급까지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대부분 여기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 중에선 1.8등급대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한 학생이 있었죠. 근데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서울대학교에서는 뭐가 좋다?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내신 등급도 그래서 0.2, 0.3 등급을 커버해서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저보다도 얼마가 낮았죠? 1.85 등급이었으니까 거의 0.25 등급이 낮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0.25 등급이 낮았지만 충분히 이수 과목과 그다음에 학생부를 통해서 합격했다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절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의대, 치대, 약대, 수의예과의 이런 이제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치의예과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수의예과 지역 균형을 제외하고는 70%까지 다 높아졌어요. 의예과 지역 균형을 포함하여 경쟁률이 그래서 제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서울대 지역 균형 70%까지 1.1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이 찍히면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죠? 제 유튜브 보세요. 저 분명히 1.1이 찍혔기 때문에 경쟁률 높아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높아졌죠. 그래서 8.03대 1에서 8.97대 1로 제가 예상한 데 높아졌는데 올해는 분명히 낮아집니다. 그죠? 제 유튜브 또 한번 보셨다가 올 연말에 한번 9월 달에 원서 접수 끝나고 한번 보세요. 경쟁률이 8.97대 1이었거든요. 70%컷이 1.06이니까. 이렇게 되면 1.1등급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볼 때 경쟁률이 다시 8대 1이나 아니면 7대 1 정도로 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7에서 8대 1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한번 경쟁률을 보시고 한번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도 왜 서울대 지역 균형과 그 다음에 이제 카대 학추가 면접일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내가 서울대 지역 균형을 넣는 게 나을지, 카대 학추를 넣는 게 나을지, 이제 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만약에 서울대 지역 균형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고 한다면 1단계 될 가능성이 높죠. 1단계가 3배수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지면 제가 보기에 1.06이었기 때문에 1.1등급대 학생들이 분명히 못 넣을 거거든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1.1등급대 학생도, 그죠? 비교과가 좋고 학생부를 잘 갖추었으면, 아까도 보셨지만 1.1등급대 합격자가 1단계 합격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최종 합격도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2024학년도에. 그러니까 1.1등급대 학생도 넣으시라는 거예요. 왜? 경쟁률이 제가 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적합한 학생부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1.1등급이라고 해서 피할 필요가 없다. 올해 넣으시는 것이 오히려 이제 경쟁률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1단계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반 연령도 높아졌죠. 70%컷 1.30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요번엔 70%컷이 1.2였죠. 이건 이제 비고는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치의학과는 치대는 거의 경쟁률도 비슷했고, 그 다음에 또 50%컷, 70%컷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죠. 이제 비고가 저희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컷 분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학계열 같은 경우도 어떻죠? 약학계열도 지역균형이 70%컷이 1.16이었는데 70%컷이 1.12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도 약대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경쟁률도 9.64대 1에서 13.09대 1로 높아지면서 등급컷도 좀 올라갔죠. 수시 일반 전형도 보면은 근데 지역 균형만 높아진 게 아니라 일반 전형도 높아졌죠. 1.80 등급이었는데 70%컷이 요번에는 어디까지 됐죠? 1.58 등급대까지 갔죠. 그래서 저는 이 경쟁률이 12.34대 1에서 다시 10.38대 1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혜과 지역 균형은 어디였죠? 1.06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경쟁률이 8.5대 1에서 경쟁률이 얼마가 되죠? 6.0대 1로 좀 떨어져. 내신 높았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지역 균형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거든요. 수의예과에서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경쟁률이 1.13 등급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오히려 떨어졌던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수의예과 일반 전형을 보면은 1.76 등급이었죠. 70%컷이. 근데 요번에는 얼마였죠? 1.45 등급. 다 높아졌죠. 그러니까 몇 개의 전형을 제외하고는 다 높아졌기 때문에 내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겠죠. 그래서 저는 경쟁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비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 분포니까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균형을 갖다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균형은 대학에서는 지역균형 합격자 중 1.6, 1.7등급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컷이 1.4등급 이하가 돼야지 1.6, 1.7등급까지 가잖아요. 그런 학과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런 학과가 인문이 5개 학과가 있고요. 자연이 9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사교육학과나 이런 데는 발표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등급 컷이 50% 컷, 70% 컷이 없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합격자가 3명 이하이기 때문에. 또는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일 때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합격자가 3명 이하인데 발표할 수 없죠. 또 하나는 충원으로 빠져나가서 합격자가 3명 이하가 됐을 때도 역시 3명 이하니까 발표할 수가 없죠. 이 얘기는 역사교육학과나 이런 데들은 역사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는 다 빵꾸가 났다는 얘기죠. 경쟁률도 뭐 1대 0이었는데 1.00대 1인데 또 빠져나간 학생들까지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불어교육과가 1.5였고 아동가족학과가 1.44등급이었고 그죠. 불어교육과가 1.5등급, 아동가족학과가 1.44등급이었고 역사학부가 1.43등급이었고 그죠. 간호대학이 1.60등급이었고 산림과학부가 1.53등급. 특히 이제 의료학과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됐죠? 1.90등급 정도까지 됐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의 변화가 이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왜냐하면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2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2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일부 경쟁률에 대한 영향을 갖다 끼치긴 하지만 경쟁률이 아주 이렇게 급격하게 이랬던 데는 물론 화학교육과는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률이 5대 0이어서 5.0대 1이어서 50% 컷, 70% 컷 1.27이었죠. 그러니까 1.27이니까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좀 부담을 느꼈죠. 부담을 느끼니까 경쟁률이 5대 1에서 어떻게 됐죠? 1.83대 1로 줄어들었죠. 1.83대 1로 줄어드니까 50% 컷, 70% 컷이 1.44, 1.50이 합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가지만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가지만 영향을 받는 내신이 높으면 여기서도 일부는 나타나죠. 그렇죠. 비슷하게 가지만 5대 1에서 1.83대 1로 주니까 1.27 등급이었던 것이 어디까지 됐다? 70%까지 1.50 등급으로 내려갔죠. 아동가족학과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대신 내신이 높았죠. 2.60대 1이니까 경쟁률이 소폭이나마 빠졌잖아요. 2.40. 그런데 서울대 지역균형은 3배수니까 1단계 통과된 학생이 다 붙었는데 여기 이제 면접을 더 잘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1.44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한 거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런 학과들이 어디냐면 이렇게 크게 인기 학과들은 아니죠. 1.4등급 이하인 학과들이. 그래서 나는 서울대만 가면 돼라고 하면은 요런 학과들 갖다 눈여겨보시면 좀 지원 전략을 서울대 지역균형 을 갖다 지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입시 결과 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3대 1이니까 그죠? 3대 1까지 그러니까 3대 1까지가 1단계 뽑으니까 3대 1이 안 되는 학과들도 꽤 많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경영경제는 1.2, 1.11이었고 등급 컷이 아무래도 뭐 문과 쪽에서 높았을 테니까요. 자유전공학부도 1.26이었고 그래서 70%가 경쟁률을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자연계열이 그래도 좀 경쟁률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70% 컷도 이제 높은 학과들, 뭐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도 1.10 나오고 이렇게 이제 높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죠. 그죠? 그래서 경쟁률도 높았다. 그래서 내가 서울대 지역균형을 갖다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올해 굉장히 높았던 학과들 이런 데 한번 넣어보세요. 내신도 높고 이런 애들은 이제 이런 데는 어디다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볼 때 통계학과 1.13, 1.15였잖아요. 4.33대 1이었죠. 이거 제가 볼 때 올해 경쟁률 이거보다 소폭이나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주 높았던 학과들, 그죠? 수학교육과 이런 데 한번 넣어보셔도 1단계만 되면 서울대학교는 면접 갖고 다 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럴 때 넣어야 돼?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1단계 3배수 안에만 들면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환경공학부 뭐 1.21이었고 경쟁률 3.38대 1 이렇게 됐죠. 뭐 건설환경공학부도 인기학과가 아닌데 내신 등급이 높았죠. 그렇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전기정보공학부야 1.06, 1.10에서 워낙 인기 있는 학과니까 4.45인데 그래도 내신이 높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보기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경쟁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항공우주공학과 1.18이었는데 3.50대 1이었죠. 그러니까 1단계가 3.5배수, 0.5배수만 떨어지고 3배수 안에 들었는데, 그죠? 1단계 통과해서 1.18이었죠.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항공우주공학과가 아주 인기 있는 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문처럼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을 갖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경계열만 좀 모아봤거든요. 상경계열을 모아봤는데요. 상경계열 70%까지 다 0.1에서 0.29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의대치대 의대 정원이 됐기 때문에 인문계열도 굉장히 그죠 내신이 영향을 받는 거라는데 사실 인문계열과 어디냐면 상경계열과 의대하고는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상경계열 70%까지 0.1에서 0.2가 상승했어요. 오히려 내신 떨어진다고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던데 그렇죠? 경영학과가 얼마냐면 근데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70%까지 1.9였는데 올해 어떻게 됐죠? 1.85 등급이죠. 이건 비고는 저희 휴분에서 합격한 학생들인 거고 1.85 등급으로 높아졌죠. 경제학과도 70%까지 2.3이었는데 2.03으로 높아졌죠. 그죠? 농경제사회학부도 70%까지 2.98이었는데 2.75로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 일반 전형은 30%만이 일반고고 70%가 특목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50%과 70%컷이 다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다. 그런데 일반고가 50%까지는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소비자학 전공도 70%까지 1.77이었는데 70%까지 1.51 됐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 내신이 다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내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저희 휴분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보면 대략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수시 일반 전형 공학계열 인기학과 비인기학과를 비교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수 과목과 수과학 세특 등에 자신이 있으면 비인기학과를 갖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공학계열에서 컴퓨터공학이 제일 인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이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죠. 딱 보면은 어디죠? 50% 컷도 1.16, 1.72, 1.97. 그죠? 그 다음에 70% 컷도 어떻게 되죠? 1.39, 2.0, 2.50. 이렇게 이제 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죠? 단계별로 나오죠. 근데 서울대 컴퓨터공학을 내가 3학년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컴퓨터공학으로 비교과를 마쳤던 학생도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학생들이 저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디냐면 내가 볼 때 컴퓨터니까 나는 컴퓨터만 넣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컴퓨터공학, 전기정보공학, 기계공학부에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의 학생부를 갖고도 다 합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와 위에가 이제 세 개 학교가 인기학과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인기학과를 보세요. 비인기학과는 어떻게 되죠? 조선해양공학. 그죠? 조선해양공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3.33 등급이었는데 얼마가 됐죠? 3.48 등급이 됐죠. 원자핵공학 3.18인데 거의 3.16이죠. 이런 조선해양공학이나 원자핵공학을 보면은 비교과를 1, 2학년 때까지 조선해양공학이나 원자핵공학으로 마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일부는 있을 수는 있어도 고3 들어서 내가 여길 쓰려고 하니까 비교과를 여기다 마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학과들, 조선해양공학이나 원자핵공학 또 하나 더 따지면 이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 같은 이런 학과들이 있죠. 이런 학과들은 건설환경공학과도 비교과를 갖다 건설환경공학에 맞추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뽑힐 수 있다? 여기서 얘기했죠. 수학 본연의, 교과 본연의 깊이 있는, 수학과 물리의 깊이 있는 교과 본연의 역량들을 나타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비교과가 없다 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반 물리학도 공부하고 선형대수학도 공부하고 이런 세특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해양공학이나 원자핵공학이나 그다음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아까 이제 건설환경공학. 건설환경공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사고 3.3등급도 저희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보시면 이제 인기학과들은 당연히 다 이렇게 높잖아요. 그죠? 다 내신 등급이 높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거 영재고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바로 저런 인기학과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과 견주어서 내가 1단계 서류도 되고 면접에서 되려고 들면 오히려 이렇게 이제 인기학과를 좀 피해 가시는 것이. 그래서 서울대를 꼭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인기학보다는 비인기학과를 노리셔서 그 합격을 하셔라. 비교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수거학에 대한 자신이 있으시면, 그래서 세특에 대한 자신이 있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에 등급컷이 나오지 않는 학과는 영재고 학생들로 합격자가 채워진 것이다. 그러니까 수리과학부,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수리과학부 그때 등급컷 없었죠. 이건 대부분 영재고 학생들로 채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 천문학 전공, 이거 합격 6명인데 3명일 때는 이건 안 나옵니다. 3명 이하는 발표하지 않게 돼 있으니까 6명이라는 얘기는 최소한도 영재고 학생들이 3명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컷, 70%컷이 없겠죠. 또는 뭐 천문학은 그럴 수도 있죠.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합격자가 3명 이하일 수도 있지만 좀 영재고 학생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대고대 통계학과는 인문이지만 그 어디야? 서울대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죠? 자연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죠? 그 모집 인원이 13명이었는데 50%컷, 70%컷이 없었다는 얘기는 등급컷이 나오지 않는 영재고 학생들을 채워졌기 때문에 합격자가 등급컷이 나오는 학생이 3명 이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학과들은 그러니까 특히 저는 뭐 수리과학과하고 통계학과는 그죠?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영재고 학생들을 채워진 학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이런 수리과학부나 통계학과 이런 데는 좀 피해서 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리과학부는 2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의 70%컷이 2.5등급 이하인 학과. 그러니까 수시 일반 전형의 그 인문계열에서 수시 일반 전형이 70%컷이 2.5등급인 학과들을 보면 대부분 사실 인기학과는 없죠. 고고미술사학이 얼마 2.64, 노후노문학이 2.51이었고, 농경제가 또 2.75였고, 도고교육과가 3.25였고, 도고동문이 2.56이었고, 그죠? 불호교육이 2.51이었고, 서어서문이 2.87이고, 종교학과가 3.2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문계열이나 뭐 사범대학이 많고, 그죠? 고고미술사학과 같은 뭐 작년에도 70%까지 2.94였죠. 이런 학과들이 2.5등급인 학과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고 싶다 하면 이런 학과들을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자연계열에서 이제 2.5등급인 학과가 이제 요번에 이제 기계공학부가 작년에 70%까지 2.21이었는데 이번에 2.50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4.1등급이 이제 휴분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산림과학부가 산림과학부가 어떻게 됐죠? 2.14인데 이번에 2.52가 됐죠. 간호대학이 2.50, 2.54였고 식물생산과학부도 2.76인 거고 화학부도 2.76인 거고 화학교육과도 2.79였고요. 응용생물화학부도 작년에 2.9, 올해도 2.84였고 지구환경과학부가 3.13이 됐고요. 원자핵공학과가 3.16이었고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가 3.29, 그죠? 항공우주공학과가 3.35, 조선해양공학과가 3.48이죠. 그러니까 기계공학이나 화학부를 갖다 제외하고는 사실 또 인기학과는 아니죠. 대부분 비인기학과에서 이렇게 70%컷이 3등급 돼서 형성이 됐고 50%컷도 50%컷은 일반고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보면 이제 50%컷이 된다 보면 이런 비인기학과들은 1.8, 1.9등급인 일반고 학생들도 지원을 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2024, 2025 비교 분석을 통한 지원 전략. 그러니까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이게 좀 보시면 이제 경영대학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85등급이었고 경제학부 2.03 이랬죠. 근데 이제 교육학과 보면 이제 1.66, 1.7, 70%가 1.74였죠. 국어교육과 1.5. 근데 요걸 갖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교육과 1.49, 1.5. 수시 일반 전형인데 등급컷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인기학과가 아닌데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 전공도 1.47, 1.51이었고 14.25대 1이었고 소비자 아동학부, 아동가족학도 1.9, 2.20인데 12.20대 1이었습니다. 요 학과들을 갖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역사교육과 1.53 높았죠. 윤리교육과 2.04 높았죠. 지리교육과 1.82, 1.89로 비인기 한과인데 높았죠. 요 학과들을 갖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교육학과를 이제 보시면은 작년에 12.73대 1이었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은지 보시면은 교육학과가 2024년 12.73대 1이었어요. 근데 등급컷이 1.38, 1.49예요. 그 수시 일반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덜 들어왔겠죠. 더 들어와서 12.73대 1에서 9.73대 1의 경쟁률이 그렇죠? 3배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어드니까 내신은 어떻게 됐죠? 70%까지 1.74로 하락을 했죠.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도 12.33대 1이었는데 작년에 70%까지 1.5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줄으니까 7.67대 1로 확 줄었죠. 물론 내신 등급 컷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경쟁률이거나 이 7.67대는 정말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교육과는 2.46이니까 좀 어떻죠? 국어교육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등급 컷이 좀 낮았죠. 50%거도 낮고 70%거도 낮고.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됐죠? 증가했죠. 13.17대 1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면 이제 그 1.49, 1.5이면 거의 국어교육과가 같은 2024학년도에 국어교육과가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올해 사회교육과 분명히 경쟁률 떨어질 겁니다.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떨어지면서 또 내신이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소비자 아동학부도 1.76, 1.77이었어. 그러니까 70%까지 1.77 이런 부분들이 경영경제보다 보통 이제 소비자학을 넣는 학생들이 경영경제 넣고 그 다음에 어디죠? 농경제 넣고 소비자학 넣는데 높았잖아요. 1.76, 1.77로. 그러니까 작년에 17.14대 1에서 14.25대 1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1.47, 1.51이 이제 등급컷이 이렇게 높아졌죠. 그죠?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올해 어떻게 될까? 이 등급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률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데는 이 내신에 구애받지 말고 이런 추이를 보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비자 학과를 갖다 내가 경영경제나 농경제를 넣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면 소비자학을 갖다 넣으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아동가족학과도 14.30대인데 다 1등급대였으니까 소폭이나마 하락했죠. 12.20대 1로. 근데 등급컷 2.20대 1 됐어. 조금 더 경쟁이 높아질 수 있겠죠. 올해. 역사교육학과 어떻습니까? 2.70이었죠. 2.70이니까 경쟁률이 그죠. 10.67대로 상승했는데 1.51, 1.53이 됐어. 등급컷이. 그럼 어떻게 된다? 올해는 경쟁률이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한번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윤리교육학과도 다 70%까지 1.68이었으니까 경쟁률이 11.1대 1, 소폭이나마 하락했죠. 근데 내신은 2.04에서 이러면 이제 경쟁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리교육과 어떻게 됐죠? 10.17대 1인데 1등급대 1.81이었어. 그러니까 9대 1로 좀 떨어졌는데 등급은 이제 비슷하게 남았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갖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학과들이 어디냐면 요즘 이제 사범대학 인기가 덜 있다 보니까 서울대 사범대학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딜까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 나오는 거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1등급 대인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좀 사범대학을 갖다 피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경쟁률의 추이에 따라서 올해 높았던 학과를 갖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내신 등급컷이 높았던 학과를 지원해 보시면 오히려 의외로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사범대학에 대한 인기가 좀 덜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합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등급컷이 높았던 학과들, 그때 변동이 있던 학과들 이런 데들이 어디였다? 주로 사범대학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한번 분석하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열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자연계열의 이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이제 70% 컷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학부터 2.5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식품영양.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생물학부, 지구과학 교육과가 2.84, 이제 2.24인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조경지역 시스템 공학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시면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요번에 신설됐죠. 그래서 경쟁률이 사실은 이제 원래
원래 신설이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덜 들어오거든요. 근데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인원도 사실 농생명과학대학 쪽에서 제일 적었거든요. 농생명과학대학 쪽에서 제일 적었는데 인원이 10명인가였죠. 그런데 어디냐면 19.5대 1로 굉장히 경쟁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보시면 이런 학과들을 보면은 자, 응용생물학부,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 이 부분들부터 먼저 보면은 자, 응용생물학부는 어떻게 되었죠? 작년에 14.07대 2고 2.95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죠? 70%까지 2.95니까 이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더 많이 몰렸죠. 16.60대 1. 이건 제가 작년에 제가 작년 제 유튜브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서울대 응용생물학부엔 학생들 더 많이 지원할 거다라고 얘기했죠. 경쟁률 높아졌고 등급컷은 2.84인데 이 정도 등급이면 계속 비슷한 경쟁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조경지역 시스템 11.86대 1이었는데 10.14대 1로 줄어들었죠. 왜? 등급컷이 1.84, 1.92니까 1등급 되니까 좀 부담 느끼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2.35등급이 됐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다? 이 정도의 등급컷이면 그냥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가 10명 모집하는데 아까 19.5대 1이었죠. 1.90, 2.0이었어요. 이거는 신설학과 쳐놓고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인기가 있어서 내신 높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경쟁률 올해 15대 1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인원도 제일 적거든요. 농생명과학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응용생물학과, 조경지역 시스템공학부, 산림과학부, 등등 있잖아요. 여기에서 올해는 반드시 스마트 시스템 과학과를 눈여겨보세요. 등급컷이 높았고 경쟁이 높았기 때문에 경쟁이 확 떨어집니다. 그럼 이거보다 내신 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과학 교육과 마찬가지죠. 지구과학 교육과 이제 보면은 9.22대 1이었는데 1.78, 1.83이었거든요. 근데 경쟁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폭이나마 떨어졌죠. 다 1등급 되니까. 그러니까 70% 것이 어디 갔다? 2.24 갔죠. 그러니까 아까 인문에서 제가 볼 때 사범대 설명한 것 같은 그런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 지금 다는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오히려 내신이 높고, 그죠? 경쟁률이 높고 내신이 굉장히 높았던, 다 70% 것도 1등급대로 했던 이런 학과를 갖다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오히려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신 등급이 2등급 중후반이야.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일반고에서도 2등급 초반까지도 합격한 학생 사례도 있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죄다 몰립니다. 죄다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내가 입시를 치를 때는 내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짜실 때 많은 거를 좀 분석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오히려 2024와 2024년도 입시 결과와 2025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경쟁률의 변화와 등급컷의 변화를 갖다 잘 감안하셔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유사한 학과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갖다 이런 관점에서 파악을 해보시면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서울대 지원 전략에서 성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